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명입니다. 근데 사실상 10명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해외 유입이 6명, 지역사회 발생이 5명. 이건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은. 이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물론 뭐 이제 정부는 조심스럽죠. 이게 지금 투표도 한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국내 발생은 5명, 전체로 따지면은 11명밖에 발생하지 않는 상태. 다른 나라의 그 데이터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언론 보도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이탈리아, 독일, 미국, 뭐 중국 이렇게 다 그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이 확진자 숫자, 신규 환자 숫자, 사망자 숫자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훨씬 더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 캠페인을 5월 초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제 싱가포르 이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발생을 안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개학을 했대요. 개학을 하고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경우에 어떤 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도 훨씬 더 많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질병이라는 게 거의 다 왔다 하는 순간에 한순간 긴장 풀면 도도함이 타버리거든요. 질병은 마지막에 없어질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게을리하면 오히려 더 게을리하면 안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방심을 하니까 예전 같으면 열이 좀 나고 누구 만났다 열이 나고 하면 바로 가서 검사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방심하면 또 안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면 쫙 퍼지는 거죠. 내가 31번 환자가 되는 게 꿈이 아닌 거죠. 특히나 더 우리가 이제 평소 조심해야 되는 게 감기약이든 뭐 이렇게 비염약이든 3일치를 처방받았으면 3일치를 끝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먹어보고 콧물 딱 그치니까 아 나았다 하고 안 먹어버리는 거죠. 감기하고 비염은 안 드셔도 돼요. 요즘에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가끔 보여요. 길거리에서. 까먹고 나오면 되게 당황스럽긴 하더라. 마스크를 까먹고 나와서 한참 걸어가는데 마스크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하나씩 수쳐 넣습니다. 그렇지. 예. 호주머니 안쪽 주머니 넣어놓기도 하고.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없으면 그냥 그 편의점 가면 다 마스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쓰고 다니시는 게 좋죠. 자, 일단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을 하겠다 조건부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방송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어그로를 끌고 있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할 거고 문제는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똥꼬집 이게 한 발 물러선 거죠. 이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뭐 살짝 깔때기를 하나 꽂자면 처음에 전국민 70% 지급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시사 유튜브 시사 채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채널만 결국 100%로 가는 길인데 100%가 될지는 모르겠다. 미통당이 발목을 잡을 거다. 총선이 끝나면 이를 이야기했던 채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어딘지 아세요? 새날이라고. 그렇죠. 아주 채셨네. 딱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홍남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원이면 지금까지 뭐 그 근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원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라 차라리 그런 쪽을 이렇게 먼저 탄탄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좀 그런 입장으로 비춰지는데 지금은 근데 그럴 때는 아니죠. 사실 이렇게 전 국민적 재난에 때문에 긴급하게 돈을 지금 마련해서 지원을 하자는 건데 그 돈 있으면 그 다른 평소에 부족했던 걸 채우자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왜 그걸 계속 고집을 하는지 잘 이해는 안 가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의 논리 자체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이게 해외에서 이제 입국한 우리 교민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 조사한 다음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통과시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난지원금은 전 국가적인 방역 대책 중에 하나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복지다, 뭐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러스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팬데믹 정도로 이렇게 확산이 크게 됐으면 치명률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초기 치명률을 유지한 상태로 팬데믹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런 바이러스 패턴은 이제 처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모든 자원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제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그만큼에 합당한 긴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 복지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논란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도대체 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 아니 고소득자들이 무슨 죄 지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 지금 깔딱거기 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확정된 안 같은 경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한다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지자체 등에서 하는 건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설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지 않고 기부금으로 기록을 하고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공제율은 15%를 제한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어느 정도 합이 맞으면은 그냥 무리 없이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근데 기재부가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면서 이제 100% 지급하긴 할 텐데 단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랬잖아. 예. 급하다고 그랬잖아. 그 급한 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기재부하고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한 통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세법 개정을 하면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일단 지급하겠다. 국회에서 대안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현실적인 거죠. 소득세법 개정하면 지급하겠다 이러면 안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오죽했으면요 민주당에서 기재부는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준 대신 그 100만 원을 10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그 돈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그걸 나중에 소득세로 해서 환수를 하면 되는 거다. 특히나 고소득자는 하는데 이제 현행 소득세법상 그렇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이렇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논리인데 사실 소득세법 어디를 찾아봐도 이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소득세법에는 이미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수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입조차도 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걷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을 어떻게 바라볼까는 대통령령만 거쳐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무조건 이게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게 훨씬 그 기부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할 텐데 왜 하는지 사실 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기재부가 전국민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방어 논리에는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다 못 준다라고 버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래통합당식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전 세계 1위에 가깝다니까요. OECD 국가 중에 1, 2위 다투는 나라야. 그러니까 호남기 부총리하고 기재부 관료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국가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국민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이 빚을 내서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민을 더 위험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굶어 죽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돈을 주지 않든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주지 않아도 다 살아가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더 피폐해지고 잔인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주자,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속도인데 빨리 주기 위해서 다 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법을 만들든 해서 환수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문 대통령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40% 국채 비율을 꼭 지킬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물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은 일단은 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뭐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난 자체는 전 국민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재난 자체가 보편적 재난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예. 상위 30%도 같이 겪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 돈 잘 벌으시던 상위 30% 이상의 분들이 지금 매출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그걸 기준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게 건강보험료인데 2년 전 거라고 그 데이터가 그게 지금 그게 맞아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특정 세력이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그 문자 받는 분들을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전 국민 70%만 지급하게 찬성해라.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문자가 와요. 당선자나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기구 욕설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기구 욕설 논란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건데 실제로 지금 70%에서 100%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 얼마다? 3조 원밖에 안 돼요. 이 3조 원을 국채 발행하든 뭐 세출을 조정하든 해서 이 3조 원을 못 만든다고. 그리고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재정이 건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재정이 건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아니고 재정이 건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나 위난이 닥쳤을 때 돈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말씀 맞아요. 약간의 허상이다 허나인 그거 맞아요. 일본이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야 그러면 너네가 국가가 좋을 때는 좋다 쳐. 근데 너네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너네가 어떻게 버틸 건데? 라고 했을 때 야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좋아. 건전해. 우리 무슨 일 있으면 빚을 끌어와서 쓰면 돼. 이럴 때 사실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은행에서 기대출액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비슷한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좋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이런 때 국민을 도와주거나 국가 비상시에 고질이들이 진짜. 그렇죠. 비용을 쓰려고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들어라고 하는 거 꼬리가 개를 흔들고 있는 이게 거거든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정은 투명하기만 하면 건전하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요. 투명하기만 운영되면 재정이 원래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저수지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부어주고 넘쳐나면은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재정이에요. 재정이라는 재정에 대해서 건전하다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개념인 거고 원론적으로는 투명하게만 운영된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부었다가 걷어들였다가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재정을 지켜야만 한다. 40%이 부채 비율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똥꼬집이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말이 허상인 거고 일본 220%에서 250% 가량 됩니다. 네. 국채 비율이 미국도 거의 150%쯤 돼요. 한국 40%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전 우주에서 대한민국이 빚을 40% 정도 지고 있으니까 가난하거나 위험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것들은요. 미리 들어올 걸 예상해 했을 때 국가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도 세금은 거치고 내후년도에 세금은 거쳐요. 홍남기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분노스러운 거는 그 홍남기가 생각이 바꿔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그런 논리 같은 거죠. 필요할 때 쓰라고 저축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남기 논리라 그러면 아예 국채 빚이 없어야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70% 지급이 문재인 대통령 뜻이다. 그래서 아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거야. 당선자 국회의원들한테 당시 70% 지급 찬성해라. 그 논리 하나 뒤에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추경도 해야 되는데 70%만 해야 된다. 요걸 계속 문자를 보내다가 어기구 사건이 난 거라고. 요거는 대충 누가 하는지는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네.
문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은요. 김경수 지사의 어제 발언 뭐라 그랬냐면 소득 하위 70%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전 국민 지급 빨리 해야 된다. 예.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지금 그게 탁상 공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막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70%인데 김경수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들이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제 수준이면 1년 예산이 700조는 돼야 됩니다. 이제 겨우 500조는 못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멍청한 짓이지. 그 대통령님께서 70%를 이야기한 거는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해 협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선거 막 앞서서 100%다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 뭐 매표 행위니 뭐 복지 포퓰리즘이니 어떤 당에서 XX 날릴 게 뻔하고 그러면 정부에서 던지면 민주당에서 좀 더 써라 또 저쪽에서는 이렇게 뭐 발목을 어떻게든 잡든지 간에 더 써라 100% 줘야 된다 이게 핑퐁 해가면서 원하는 거를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만 읽고 대통령님이 정부가 70% 원한다 했으니까 그게 대통령님의 뜻이니까 이것만 고집해 이건 뭐 오랑우탄도 아니고 그렇게 보내놓고 상대방 약 올리니까 어기고 한 잘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이 확 튀어나간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놈들이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을 갖고 좀 호도하는 거죠. 민주당 자체가 일종의 선거 때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우리가 총선을 끝나고 나면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 예.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고 3조 원을 더 추가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런 뭐랄까 위태로워지거나 나빠진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핵심은 속도예요. 지금 벌써 이제 카드 회사들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카드론이 계속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똑같은 시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생활비가 떨어졌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늦어지면 나중에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그게 소비가 아니라 카드 대금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늦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잠깐만요. 일단 좀 끊었다가 해야 돼. 예.